대통령이라는 한 나라의 수장과 그 측근들이 국민이라는 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안 하고 오히려 내 자리, 내 권력, 내 사리사욕을 위해서 그 나라를 버린 꼴이잖아요. 결국은 나라와 국민을. 그러니까 이제 학문적으로 보면 구테타가 일어나는 여러 가지 원인을 분석해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이제 첫 번째 원인이 국내 경제에 있어서였던 문제점. 지금 현 정부가 더 이상 놔뒀다가는 안 되겠다. 라고 했을 때 이제 구테타가 일어난 경우가 많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군인들이 우리가 좀 권력을 잡아봐야 되겠다. 군 내부에서 어떤 군대에서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이게 구테타가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뭐 두 가지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예. 상태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법안들이 발의가 되고 뭐 그것에 대해서 이 정치 과정에 있어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됐는데 정치라는 게 뭡니까? 결국 대화 타협을 통해서 그런 거를 해결해 나가는 게 정치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주안점을 두지 않고 폭력을 행사하겠다, 계엄을 행사하겠다라는 부분이 저는 그 부분이 가장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걸 결심한 전 대통령도 분명히 어떤 생각이 있었을 텐데 저는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거는 최악의 선택이 될 수 없는 걸 자기가 스스로 망하기 위해서 자초한 행동이라고 저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이기적인 구테타인 것 같고 또 정말 우스갯소리로 일반 국민들이 하는 소리가 이재명 대통령의 엑스맨이다. 윤석열은 저는 엑스맨 안 봤지만요. 그 얘기를 듣고 엑스맨이 무슨 뜻이지 하고 찾아봤어요. 예. 진짜 엑스맨하고 그런 역할을 우스갯소리로 나오는 얘기지만 뭐 설마 그렇게 됐습니까? 근데 그렇죠. 그렇긴 하지만 그렇게 결과적으로 이렇게 돼버리고 또 너무나도 그 어떻게 다르게 생각하면은 우리나라가 남은 임기 동안 잘못될 수 있는 거를 빨리 정권을 바꿔서 빨리 치고 나가라 이제 다 수습해가지고 하는 의미에서는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엑스맨의 목적은 그 프로그램을 재밌게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엑스맨은 우리나라를 망하게 했어요. 지금 저의 모든 사생활도 저의 모든 일정도 다 망가뜨려 놓고 아마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생활하고 있는 모든 국민들의 생활과 계획을 다 파탄되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절대 이게 좋은 일이 아니었죠. 그렇죠.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망신도 당했고. 그렇죠. 그런 이유에서 아마 제 국민들의 투표율이 높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미국에서 생활을 오래 했지만 거기서 보는 눈은 되게 객관적으로 봐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결국 투표율도 높았고 결국 그거는 엑스맨이 유머를 위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는 그런 행동을 했다. 그래서 엑스맨은 아니고 잘못된. 그렇죠. 외국인들과 접하기도 하시고 이거 회의 같은 것도 많이 참석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보는 시각? 국격이 엄청 떨어졌다고들 하잖아요. 저는 그 전만 해도 우리나라가 어마어마하게 K-팝부터 해서 K-컬처가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거의 최고조에 달하는 그 시점이었다라고 보고 있었고 저도 항상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걸 하루아침에 외부 나온 언론들을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에 대해서 조롱하는 그런 기사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쏟아졌어요. 근데 뭐 어떻게 보면 질투에 의한 뭐 그런 기사들도 있었겠지만 저는 그런 기사들이 너무 정확한 평가였다 그 당시에는. 그리고 그게 그 다음에는 처음에는 뭐 조롱의 기사도 있었지만 나중에 정확하게 분석을 우리나라의 뭐 정치 구조나 그동안의 뭐 역사에 있어서 어떤 우리가 바라보지 못한 점들을 이렇게 잘 제시해주는 여러 기사들이 나왔어요. 그런 차원에서는 이제 학자적인 입장에서는 도움이 많이 됐지만 왜 우리가 그런 일을 겪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문이죠. 그래서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두 번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탄핵을 두 번이나 맞이하면서 너무 많은 시민들이 가슴이 아팠고 실질적으로 상처도 많이 받았고 고생도 너무 많이 했고 차기 정부 지금 이제는 차기 정부도 아니죠. 현 정부죠. 현 정부에서는 이거를 너무 이제 빨리 수습을 하셔가지고 좀 더 우리나라의 발전을 빨리 이룩하셨으면 좋겠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과의 통화가 20분이나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사이에는 뭐 바로 통화를 안 한다 어쩐다 해서 말이 많았는데 좋은 파트너가 되지 않을까 두 분이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두 분 다 아주 스마트하고 협상에 있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모든 고난을 다 뚫고 트럼프하고는 약간 궤도가 다르죠. 트럼프는
이재명 대통령님하고 이 궤도가 달라요. 다르죠. 부자에서 장사꾼이잖아요. 최고의 그분은. 갑부에서 나온 협상가고 우리 그 이재명 대통령님은 정말 바닥부터. 제로부터 100이라고 예. 하면 제로부터 100까지 올라오면서 수없이 많은 입법, 사법, 행정, 국방까지의 경험을 가지고 온 사람이다. 그래서 저는 두 협상가가 만나면 협상 관계는 되게 어렵겠지만 그래도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느냐. 왜? 서로가 인정하는 사람들이 대통령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근데 그 협상 과정이 절대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지금까지 뭐 관세 협상이나 그렇죠. 여러 가지 국방비를 올려달라고 하는 그런 뭐 헥세스 입장이나 뭐 엘브리지 컬비의 입장이나 이런 게 나왔을 때 보면 앞으로 국방 분야가 정말 어렵겠구나. 그런 이제 테스트가 곧 시작이 될 텐데 하여튼 이재명을 대통령님을 지지했던 모든 분들과 함께 국민이 힘을 합치면 저는 그 어려운 일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강한 리더십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올리신 얘기를 보고 좀 마음이 뭉클했던 게 뭐 가랑이 사이로도 난 기울 수 있다. 내가 한 번 숙이면 5,200만 국민이 얻을 수 있는 게 많다 그러면 나는 얼마든지 트럼프에게 숙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에서 제가 이게 정치 경험과 바닥부터 올라오신 그런 어떤 내공과 정치 경험과 나라를 사랑하고 이제 이끌어가야 되는 마음은 이렇게 강한 리더십과 또 숙일 줄 아는 자세 이런 게 혼재돼야지만 이게 나라를 강하게 이끌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침에 그걸 보고 되게 놀랐어요. 굉장히 이재명 대통령을 강하게만 보다가 정말 남한테 이렇게 꼿꼿하게만 있으실 것 같고 그런 이미지가 저는 있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 보면서 좀 놀랐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님도 옛날부터 이렇게 성장하는 정치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봤을 때 이제 그 과정을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낮은 과정부터 시작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님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인들은 이렇게 접근하기가 쉬워요. 근데 이제 점점 이 급이 올라가고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기 시작하면 주변에서 이제 먼저 벽을 치기도 시작하는데 그러면 또 얘기할 것도 못하고 그러다 보면 소통이 단절되기 시작하는데 그런 부분을 이재명 대통령님은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시장도 방문하면서 지금까지 했던 그런 소통 채널을 잘 운영하고 계시는데 국민들도 그런 대통령님의 생각을 잘 알고 적극적으로 좋은 아이디어가 있거나 어떤 정책 안이 있을 때는 어떤 형태로든 전달을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게 같이 상생을 해야만이 지금과 같이 미중 패권 경쟁 하에서 우리나라의 위치가 정말 불안정하고 불확실성이 높은 상태인데 그렇게 힘을 합해야 우리는 해결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 12월 3일부터 그 6개월 동안이 왜 국방을 담당하는 그런 이제 안보 전문가의 위치에서 보면 뭐가 제일 힘들게 느껴졌냐면 북한은 지금 뭐 러브 군사 협력을 통해서 대부분의 핵 삼축 체계의 기술을 습득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파병을 통해서 그다음에 러시아 포괄적 동맹을 통해서 지금 동맹을 혈맹의 관계로 우리의 한미 동맹과 같은 관계로 발전을 시키고 있고 전쟁이 끝나고 나면 그 현대전의 그 경험을 바탕으로 군사 전략부터 작전, 전술을 다 바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 생활을 딱 멈추고 있었어요. 네. 물론 이제 군에서도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그 기간이 상당히 아까운 기간인데 그냥 허비하지 않았나. 그래서 국방 관계자들은 이제 새로운 대통령님과 함께 새롭게 구성이 되면 정말 그 분야에 박차를 가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게 우리나라 진짜 안보를 지키는 진짜 대한민국에 가장 필요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이번에 쿠데타를 경험을 하고 저도 국방과 안보, 군인들과 국민 이런 관계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걸 제가 알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이제 앞으로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어떤 정부, 이번 정부에 바라는 바와 어떤 정부가 되어야지만 우리나라를 정말 좀 더 강한 국방, 정말 평화로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까.
대해서 조금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이 잘 사느냐 못 사느냐는 이미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서 잘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그 히스토리를 보면 공약을 이행하는 율이 95%가 넘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봤을 때 지금 말씀드린 그런 매니페스토가 절대 그냥 빌공짜를 쓴 공약이 되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요. 저는 국방의 입장에서만 말을 하면 우리나라는 민주화 과정을 통해서 시민들은 민주사회를 만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이 제도적인 성수 그다음에 문제점을 계속적으로 해결해 오면서 민주주의가 발전을 해왔어요. 그렇지만 그 사이에 이면에 이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군사정부에서 바로 넘어오면서 여러 가지 거쳐야 될 그런 제도적인 발전이나 군사전략의 발전, 뭐 현대전의 개념을 적용한 이런 부분에 저는 많이 미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새로운 대통령과 함께 국방 발전, 미래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잘못된 거는 바로 척결하고 우리가 뭐 병력 감소든 미래가 갖고 있는 미래에 다가올 그런 위협에 대해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예비역 장성 출신으로 많은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현 정부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제가 소개를 받았어요. 앞으로 우리나라를 위해서 좋은 활동을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 우리 2000만 채널에도 또 나오셔서 좋은 말씀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유, 오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